2교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교시부터 굉장히 중요한 첫 번째 개념이 나오는데요. 첫 번째 부동산 개념과 분류입니다. 여러분 페이지는 36페이지 펴고 시작하시죠. 자, 여러분 드디어 제가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해당 페이지가 시험에 자주 나왔던 부분이겠네요. 그럼 보시죠. 여러분 부동산의 개념은요, 여러분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어떻게 나뉘냐면요, 복합 개념의 부동산과 복합 부동산, 요거 두 개 나뉘는데 여러분 아까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법률적 측면, 경제적 측면, 기술적 측면이 여기서 나옵니다. 드디어 어디서요? 복합 개념의 부동산에서 나오는데요. 복합 개념의 부동산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어떤 세 가지? 법률적, 경제적, 기술적 세 가지로 나뉘고요. 이 법률적 측면은요, 다시 협의와 광의로 나뉘는데 이 협의의 측면에 민법에 대한 개념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즉 법률적 측면에 협의의 부동산은 민법 99조 1항에 있는 토지 및 그 정착물로 한다. 이것이 법률적 개념에 있는 협의의 부동산의 개념입니다. 들어만 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법률적 측면은 크게 협의와 광의로 나뉜다고 말씀드렸는데 협의의 부동산에서는 민법적 개념, 즉 토지 및 그 정착물이 되겠고요. 두 번째로 광의의 부동산은요, 여러분 협의의 부동산과 준부동산을 더한 개념이 되는데요. 즉 아까 말씀드렸던 협의의 부동산은 민법 99조 1항에 따라서 토지 및 그 정착물이 되겠고요. 토지 및 정착물이 되겠고요. 그리고 준부동산이라고 하는 것은 부동산에 준하여 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요, 광의의 부동산은 협의의 부동산과 준부동산을 더해서 이루어지는데 이 준부동산이 어떤 건지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준부동산이란요, 등기 등록의 공시 방법을 갖춤으로써 부동산에 준하여 취급되는 객체 그리고 감정 평가의 대상입니다 라고 하시면 돼요. 자, 여러분 보세요. 준부동산은 부동산이에요, 부동산이 아니에요? 부동산이 아니에요. 허나 부동산처럼 취급한다고 해서 준부동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부동산처럼 취급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부동산처럼 등기도 하고요, 등록하는 것도 있어서 그러한 공시 방법, 즉 공공에게 보여주는 방법을 통해서 부동산에 준하여 부동산만큼이나 인정되는 객체로서 본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 조금 어려우실까봐 예를 하나 들어보죠. 여러분 준부동산에 대한 종류에 자동차, 건설기계, 항공기, 공장재단, 광업재단, 어업권, 임목 등이 있는데요. 자, 여러분 한번 봅시다. 그러면 이 예시들 중에서 자동차만 꺼내와서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그러면 준부동산에 자동차가 있는데 여러분 자동차를 보면요, 여러분 자동차 뭐가 있어요? 여러분 자동차 사면 뭘 줘요? 자동차 등록증을 주죠. 자동차는 뭘 주죠? 등록증을 준다고요. 이 등록증을 통해서 공시하죠. 누구 건지 어떤 차인지 보여줌으로 인해서 어떻게 취급된다고요? 부동산에 준하여 취급된다는 거예요. 부동산은 아니지만 부동산처럼 취급되는 객체라고요. 그래서요 감정평가도 한다고요. 이것이 법률적 측면에서 준부동산의 개념입니다. 즉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요, 복합 개념의 부동산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뉘는데요. 법률적, 경제적, 기술적 측면 세 가지로 나뉘는데 그중 법률적 측면은요, 다시 협의의 부동산과 광의의 부동산으로 나뉩니다. 그런데 협의의 부동산은 민법상의 부동산으로서 토지 및 그 정착물이 협의의 부동산이고요. 광의의 부동산은요, 협의의 부동산인 토지 및 그 정착물 더하기 준부동산이라는 거죠. 그래서 광의의 부동산은 협의의 부동산 더하기 준부동산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협의의 부동산과
광의의 부동산을 더해서 법률적 측면, 즉 법률적 측면, 복합 개념 중에 법률적 측면의 부동산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협의와 광의를 더하면 법률적 측면이고 그 중에서 준부동산이란 등기 등록의 공시 방법을 통해서 부동산에 준하여 취급되는 객체라고 하시면 됩니다. 대표적인 예로 자동차 하나 정도 외워두시면 좋겠고요. 준부동산에는요, 자동차, 건설기계, 항공기, 공장재단, 광업재단, 어업권, 임목 정도가 있겠네요. 여러분들 보시면 다 등기 등록을 통해서 부동산에 준하여 감정평가의 대상이 되는 것들입니다. 아시겠죠? 그 중에 제가 자동차를 꺼내서 여러분들에게 예시로 설명을 드렸고요.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즉, 두 번째는요, 경제적 측면인데요. 이 경제적 측면은요, 전부 다 돈, 요소, 것과 관련된 겁니다. 즉, 여러분, 경제적 측면은요, 자산과 자본, 그리고 생산 요소, 소비재, 상품, 요 5가지의 예시만 정확히 기억해 놓으시면 됩니다. 경제적 측면의 자산이죠. 그쵸? 그리고 자산은 뭐로 이루어져 있나요? 자본 더하기 부채로 이루어져 있네요. 그리고 밑에 자본이 있고요. 경제 측면의 생산 요소, 즉 토지, 노동, 자본으로 대표되는 생산 요소가 있고요. 그리고 소비재, 여러분들이 쓰는 소비재, 그리고 여러분들이 사는 상품, 이런 것들이 다 경제적 측면입니다. 경제적 측면에 대한 예시만, 요 5가지 예시만 구분해서 기억하시면 되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안 될 부분이고요. 자산, 자본, 생산 요소, 소비재, 상품, 요 5가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에 기술적 측면입니다. 여러분, 법률적 측면에 무엇이 있고 경제적 측면에 무엇이 있고 기술적 측면에 무엇이 있다라고 문제에서 물어본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경제적 측면과 기술적 측면이 헷갈릴 수가 있는데 그거를 완벽하게 구분해서 외워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기술적 측면을 완벽하게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복합 개념의 부동산에서 법률적, 경제적, 기술적 측면 3가지가 있는데요. 이 기술적 측면에 또 4가지가 있습니다. 뭐가 있냐고요? 환경, 자연, 위치, 공간, 이렇게 딱 4가지가 존재합니다. 그런데 이 기술적 측면이 시험에서 또 다른 이름으로 나왔을 때 뭐라고 나온다고요? 물리적 측면으로 나온다고요. 그러면요, 뭐가 있는데요? 환경, 자연, 위치, 공간, 요 4가지가 있다고요.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는 깊게 들어가실 필요는 없고요. 법률적 측면에 협의와 강의가 있고 경제적 측면에 자산, 자본, 생산 요소, 소비재, 상품이 있고요. 기술적 측면에 환경, 자연, 위치, 공간, 요거 4가지가 있다는 것만 정확하게 암기해 주시면 되는데 그 중에서 조금 더 쉽고 편하게 하기 위해서 기술적 측면을 완벽하게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저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 환경, 자연, 위치, 공간 이렇게 체크하시고요. 환자, 위, 간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환자, 위, 간. 위와 간이 안 좋은 환자는요, 술을 어떻게 먹고 있죠? 술이 물 같다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자, 잘 보세요, 여러분. 기술적 측면은 물리적 측면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요 4가지가 뭐가 있다고요? 환자, 위, 간. 위와 간이 안 좋은 환자, 즉 환경, 자연, 위치, 공간, 요 4가지가 있고요. 요 4가지는 어떤 측면이라고요? 기술적 측면이라고요. 문제에 또 다르게 뭐라고 나온다고요? 물리적 측면이라고 나온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 복합 개념의 부동산 3가지 법률적, 경제적, 기술적 측면 중에서 기술적 측면을 완벽하게 외워주셔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환자, 위, 간, 환경, 자연, 공간, 위치. 환자, 자연, 위치, 공간. 요 4가지가 뭐라고요? 기술적 측면이라고요. 같은 말로 하면요, 술이 물 같다,
물리적 측면이라고요. 그래서 요 세 번째 기술적 측면 반드시 외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부동산의 개념은 복합 개념의 부동산과 복합 부동산이 있고 그 중에 첫 번째인 복합 개념의 부동산은 물리적 측면. 죄송합니다. 복합 개념의 부동산은 법률적 측면, 경제적 측면, 기술적 측면 세 가지가 있는데 법률적 측면은 협의와 광의를 더하면 법률적 측면이고요. 경제적 측면은요. 자산, 자본, 생산요소, 소비재, 상품 요 5가지가 경제적 측면이고요. 기술적 측면은요. 환경, 자연, 위치, 공간 요 4가지가 기술적 측면이 될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기술적 측면은 물리적 측면과 같고 환자, 위익한, 환경, 자연, 위치, 공간이라고 외워 주셔야 됩니다. 이해되셨죠? 나중에 시험 문제에 나오게 되면 반드시 구분하셔서 바르게 풀어주셔야 됩니다. 한 문제 보러 가시는 겁니다. 자, 그 다음은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부동산의 개념은 복합 개념의 부동산과 복합 부동산 2가지가 있는데요, 여러분. 복합 부동산은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복합 부동산은 뭐냐면요. 토지와 건물 등이 하나의 결합된 형태로 붙어 있는 것을 복합 부동산이라고 얘기합니다. 안 어렵죠, 여러분? 자, 여러분. 주상복합이 뭐예요? 주거와 상거가 붙어 있는 게 주상복합이죠. 그쵸? 똑같은 말이죠. 주거와 상가가 붙어 있으면 주상복합. 토지와 건물이 붙어 있으면 복합부동산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복합 개념의 부동산과 복합 부동산 크게 2가지로 나뉜다는 점 부동산의 개념의 2가지였습니다. 꼭 잘 이해하고 넘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제가 그 해당 문제를 왜 그렇게 강조했는지 여러분들과 함께 기출문제를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시죠. 자, 여러분 30회에 나왔던 시험이고요. 4번 부동산의 개념에 관한 것으로 옳은 것으로만 짝지어진 것은 라고 나왔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시옷 중에 여러분들이 하나하나씩 다 매칭시켜서 문제를 푸실 건가요? 저는 그렇게 안 푸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요. 아까 제가 기술적 개념은 뭐와 같다? 물리적 개념과 똑같다 라고 말씀드렸고 요 기술적 개념에 뭐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환, 자, 위, 간 요거 말씀드렸죠? 그럼 요 환이 뭐예요? 환, 경, 자는 자, 연, 위, 치, 공, 간 요거 4가지가 여러분 기술적 개념, 물리적 개념에 딱 4가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 문제를 풀 때는 기역과 니은 여기 위에 있는 박스에 있는 걸 매칭시키지 마시고 밑에 있는 항목들을 보면서 내가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을 먼저 쓰시면 답이 훨씬 더 빠르고 정확하게 보이실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셨나요? 이것이 학개론을 가장 정확하게 푸는 그리고 빠르게 푸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점수는 따라올 거고요. 자, 그럼 보세요. 환경과 자연과 위치와 공간 아니죠? 아니고 공간 맞고요. 생산요소 아니고 자연 맞네요. 자산 아니고 위치 맞네요. 그러면은 디귿과 미음과 시옷이 물리적 개념, 기술적 개념이겠네요. 그러면 답은 어디 있어요? 답은 하나밖에 없겠네요. 그쵸? 디귿 미음 시읒, 디귿 미음 시읒 아니고 디귿 미음 시읒 아니고 디귿 미음 시읒 아니고 아니니까 디귿 미음 시옷이 있는 것은 답은 2번 이렇게 푸셨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함께 수업 듣는 제 제자님들은요 반드시 이 문제를 이렇게 풀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본은 뭐지? 경제적. 소비재는 뭐지? 경제적. 공간은 뭐지? 기술적. 생산요소는 경제적. 자연은 기술적. 자산은 경제적. 위치는 기술적. 이렇게 푸셔도 되지만 이렇게 푸시면 여러분 복습과 개념 정리가 한 번에 된다는 거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이미 객관식 문제를 개념을 잡으면서 다 썼거든요. 이것이 여러분 셀프 테스트, 즉 자기 객관을 지켜서 내가 이 문제를 확실하게 알고 있는지 한 번 더 체크하고 넘어갈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꼭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부동산 개념 나오면은
복합 개념에는 법률적, 경제적, 기술적 이 있고 복합 부동산이 있다. 법률적에는 협의와 광의를 더한 거고 광의는 협의와 준부동산을 더한 것이고 경제적 개념에는 자산, 자본, 생산요소, 소비재, 상품이 있고 기술적 측면에는 환경, 자연, 위치, 공간 요 네 가지가 있다라고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30회 기출문제였습니다. 자, 다음 5번입니다. 26회 기출문제고요. 부동산학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골라라 라고 나왔습니다. 여러분, 틀린 것이 나오면 반드시 체크해주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제가 계속 강조드리고 있습니다. 자, 1번 과학을 순수과학과 응용과학으로 구분할 때 부동산학은 뭐죠? 응용과학에 속한다. 맞는 지문입니다. 2번 부동산학의 연구대상은 부동산 활동 및 현상을 포함한다. 맞네요. 연구대상은 활동과 현상을 포함합니다. 3번 부동산학의 접근 방법 중 종합식 접근 방법은 법, 경, 기 나오죠? 법, 경, 기 나왔죠? 그럼 뒤에 뭐가 나와야 돼요? 복합 개념의 부동산 나와야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이를 종합해서 이론을 구축하는 방법이다. 정확하게 맞는 지문입니다. 4번 부동산학은 다양한 학문과 연계되어 있다는 점에서 종합학문적 성격을 띈다. 종합학문적 성격을 지닌다. 이것도 정확하게 맞는 지문입니다. 자, 5번 부동산학의 일반 원칙으로서 안정성의 원칙이래요. 안정성. 그러면 이 안정성의 원칙과 매칭이 되는 것이 뒤에 있는지 한번 보러 갈까요? 안정성의 원칙은 소유 활동에 있어서 최유효 이용을 지도 원리로 삼고 있다라고 나와 있죠. 여러분, 부동산학의 일반 원칙은 네 가지가 뭐겠어요, 여러분? 능, 안, 경, 공. 뭐였죠? 능률성, 안정성, 경제성, 공정성. 이 네 가지 중에 최유효 이용의 짝꿍이 안정성인가요? 아니죠, 여러분. 최유효 이용 가장 효과적으로 잘 쓰기 위해서 안정성인가요? 그것이 아니라 안정성이 아니라 뭐죠? 능률성의 원칙이어야 되는 거죠. 왜요, 쌤? 최유효 이용, 즉 내가 가장 잘 쓰기 위해서는 가장 능률적으로 써야 되지 가장 안정성을 원칙으로 삼으면 당연히 안 되겠죠. 일반 원칙의 능, 안, 경, 공, 능률성, 안정성, 경제성, 공정성 중에 최유효 이용의 짝꿍이 어디라고요? 능률성이 되겠다고요.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틀린 거 봤으니까 답은 몇 번이요? 답은 5번. 이렇게 푸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입니다. 페이지는 38페이지 펴주시고요. 토지 정착물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토지 정착물은요, 토지 정착물도 있고 부동산 정착물도 있어요. 그런데 일단 정착물의 개념을 먼저 잡고 가시죠. 자, 출발합니다. 토지 정착물이고요. 정착물의 개념은요, 어떤 거냐면요, 토지의 부가가치, 내가 거기에 가치를 더할 수 있는 것을 통해서 영구적인 토지 계량물을 만드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즉, 집이나 울타리 같은 걸 통해서 내가 가치가 더 올라가게 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토지 정착물의 개념, 토지 정착물의 정의라고 얘기하며 주택 및 울타리 등이 해당합니다. 왜냐하면 그 토지 위에 내가 부가가치를 더하기 위해서 그 주택을 올리고 그 울타리를 쌓았으니까요. 그래서 하지만 이것이 정착물인지 정착물이 아닌지는 독립성 여부에 따라 구분이 된다고요. 이해되셨나요? 오케이. 자, 그러면 자, 어떤 정착물이 독립되는 것이고 어떤 정착물이 종속되는 거, 포함되어 있는 건지 보러 가시죠. 자, 여러분 보세요. 독립정착물에는 여러분 크게 네 가지가 있죠. 건물, 미분리 과실, 명인 방법을 갖춘 수목, 등기된 인목, 정당한 권한에 의해 정당한 권리를 통해서 남의 땅, 즉 타인 토지에서 내가
경작하고 내가 재배한, 즉 나의 노력이 들어간 농작물, 이 네 가지를 독립된 정착물이라고 얘기합니다. 즉 구분해서 거래할 수 있고 내 거라고 얘기할 수 있다고요. 이해되셨나요? 비록 이것이 땅에 있지만 이 네 가지는 내가 가져갈 수 있다고요. 내 거라고요. 독립된 정착물로 본다고요. 그게 뭐냐고요? 건물. 당연하죠, 여러분. 당연하죠, 여러분. 왜? 우리나라는 땅과 건물을 따로 거래할 수 있죠. 땅 따로, 건물 주인 따로. 땅 주인 따로, 건물 주인 따로. 토지 주인 따로, 건물 주인 따로. 그래서 독립된 정착물로 건물을 봅니다. 두 번째입니다. 미분리 과실. 즉 내가 노력을 통해서 사과나무도 심고 과실을 일구었는데 아직 그것이 땅에서 나오지 않았다고 해서 내 것이 아니냐라는 질문에 아니, 독립정착물로 본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미분리 과실 역시 독립정착물이고요. 세 번째, 쌤 이게 두 가지인데 왜 한 가지로 보나요? 라고 얘기하신다면 이게 한 가지로 같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법조문에. 그래서 명인 방법을 갖춘 수목, 즉 무슨 말이냐면요. 해당 나무에 이름이나 특이사항이 기재되어 있다고요. 그래서 명인방법 볼 수 있게 기재해 놓은 수목. 나무죠, 나무.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나무. 그거고요. 등기된 임목. 즉 아까 말씀드렸죠. 제가 준부동산 등기 등록 방법을 통하여 부동산에 준하여 거래되는 객체, 즉 임목 나와 있네요. 이 임목이 어떻게 된 거예요? 등기된 임목이라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그러면 이 나무가 되게 소중해서 내가 명인방법, 즉 내가 알아볼 수 있게, 남들도 알아볼 수 있게 표시해 놓은 수목이거나 아니면 이 나무가 굉장히 중요해서 내가 등기까지 해 놓을 정도의 나무면은 독립정착물로 본다라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명인방법을 갖춘 수목, 등기된 임목, 요건 역시 독립정착물로 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정당한 권한. 내가 그 권리를 정당하게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남의 땅에서, 타인 토지에서 내가 노력해서 일궈낸 농작물은 뭐라고요? 독립정착물이라고요. 내 거라고 얘기하고 가져갈 수 있다고요.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독립정착물이 크게 네 가지가 있죠. 자, 건물. 왜요? 토지랑 따로 떨어져서 거래할 수 있죠. 미분리 과실. 내가 읽어놓은 과실, 아직 땅에서 떨어지진 않았지만 이 과실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들이 역시 독립정착물이고요. 명인방법, 이름을 걸어놓은, 남들이 알아볼 수 있는 공시방법을 갖춰놓은, 명인방법을 갖춘 수목, 혹은 등기까지 시켜놓은 임목 역시 독립정착물이고요. 마지막, 정당한 권리를 통해서 남의 땅에서 경작, 재배한 농작물 역시 독립정착물. 크게 네 가지로 나뉜다고요. 아시겠어요?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독립정착물 요 크게 네 가지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럼 여러분 그 다음에 종속정착물은요 어떤 것이 있냐 보시죠. 토지의 일부가 된 물건으로서 축대나 도로, 교량, 제방, 도랑, 돌담 등이 다 종속정착물이에요. 자, 여러분 축대나 도랑이나 교량이나 제방 같은 것들 여러분 떼갈 수가 없죠. 그래서 그게 종속, 그 땅에 속해 있다는 뜻이에요. 그 토지에 속해 있는 게 종속정착물이라고요. 대표적인 예로 조금 더 추가해서 말씀드리면요. 매년 경작을 요하지 않는 나무, 즉 나의 노력이 안 들어간 나무는요. 독립이라고요? 종속이라고요? 종속이라고요. 왜? 나의 노력이 들어가지 않았잖아. 이해되셨나요? 두 번째, 자연식생, 즉 자연적으로 마구마구 자라는 식생들, 나무나 풀 같은 것들을 다 종속이라고요. 그리고 다년생 식물, 즉 올해도 피고 내년에도 피고 내년에도 생기고 하는 것들 다 다년생 식물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건 역시 노력을 요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서 매년 경작을 요하지 않는 나무에 속해 있어서 다년생 식물, 매년 경작을 요하지 않는 나무, 자연식생들은 다 어디에 포함된다고요? 종속정착물, 즉 토지에 포함이 된다고요. 아시겠죠, 여러분? 다년생 식물 역시 종속정착물에 포함이 된다는 점 꼭 아셔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요거 한번 정의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 표 하나
찍어두거나 눈에 한번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보세요. 정착물인 경우, 정착물이 아닌 경우를 나누는 겁니다. 한번 편안하게 설명 들어보십시오. 자, 정착물은요, 여러분, 물건이 제거할 때 건물에 손상을 주거나 손상이 없더라도 효용성이 떨어지면 여러분 이게 정착물인 거예요. 자, 내가 어떤 거를 설치를 했는데 그거를 떼려고 하니까 이 건물이 손상을 입거나 혹은 건물이 손상을 안 입어도 이 건물의 가치가 효용이 떨어지는 경우예요. 그거 뭘로 본다고요? 정착물로 본다고요. 이해되셨나요? 두 번째, 정착물이 아닌 경우. 그러면 여러분 물리적으로 제거했을 때 손상이 안 생기거나 효용 가치가 떨어지지 않으면 정착물이 아닌 걸로 보겠네요. 왜? 떼갔을 때 나한테 아무런 피해가 없으니까요. 이해되셨나요? 두 번째, 물건의 성격은요. 정착물인 경우는 첫 번째 볼 때 특정 위치나 용도에 맞도록 처음부터 내가 들어올 때부터 고안해서 들어온 것들은 정착물로 본다고요. 대표적인 예가 여러분 은행의 금고 같은 것들입니다. 이미 은행에 들어올 때부터 이미 그 금고를 만들고 고안해서 특정 시설을 설치하고 들어와야 되겠죠. 그건 뭘로 본다고요? 정착물로 본다고요. 이해되셨나요? 두 번째, 정착물이 아닌 것은요. 역시 용도에 맞춰서 처음부터 제작된 것이 아니면 정착물이 아니게 되겠죠. 반대의 경우니까 이해하기는 굉장히 쉽겠네요. 세 번째입니다. 물건의 설치 의도는 임대인이, 즉 집주인이 내 건물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영구적으로 설치한 거, 싱크대나 선반 같은 것들은 다 정착물에 해당합니다. 누가 설치했는데요? 임대인이. 그래서 정착물로 보고요. 정착물이 아닌 경우는 내가 임시로, 일시적으로 잠시 설치해둔 것은 정착물이 아니다라고 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거래 당사자 간의 관계에서 정착물은요. 임대인의 정착물은 다 정착물로 봅니다. 관계가 애매하다. 그러면 여러분 정착물을 임대인 정착물로 봅니다. 정착물인 경우. 자, 정착물이 아닌 경우는요, 여러분 임차인 정착물은 정착물이 아닌 걸로 봅니다. 무슨 말이고 하니 거래 정착물, 농업 정착물, 즉 가사 정착물 같은 경우에는 모두 다 임차인의 정착물로 봅니다. 그래서 거래 정착물, 농업 정착물, 가사 정착물 모두 다 정착물이 아니다. 왜? 임차인 거니까.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정착물인 경우와 정착물이 아닌 경우, 고정되어 있고 제거할 때 손상을 입히거나 효용 가치가 떨어지거나 처음부터 설치했거나 임대인 거거나 영구적인 거나 하는 것들은 다 정착물인 경우에 속하게 되겠네요. 이렇게 정리해 주셨으면 나머지 정착물 아닌 경우는 다 정리가 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 42페이지에 보시면요. 이제 부동산의 개념에 대해서 했으니까 부동산의 분류에 대해서 해야 되겠죠. 자, 그런데 여러분 부동산의 분류에 보면 28가지의 지목이 있죠. 이것이 저 뒤에 다른 과목인 공시법에 가면 나오는 건데 28가지 지목을 그냥 편하게 그냥 한번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목이 전인 거는 전으로 쓰고요. 전이 뭐예요? 밭이죠. 그래서 지목이 답은 부호를 답이라고 씁니다. 논이겠네요. 그래서 과수원은 과로, 목장용지는 목으로, 임야, 즉 숲은 임으로, 광천지는 광으로, 염전, 소금이죠. 염으로, 대는 대로, 장용지는 부호를 장으로 쓰죠. 차문자를 쓰는 겁니다. 두 번째 들어오는 거 학교용지, 도로, 철도용지도 철로 쓰고요. 천은요. 천 역시 차문자 두 번째 오는 것을 부호로 쓰고 있네요. 제방 역시 제로 쓰고 있고요. 주유소용지 주로 쓰고 있고 유지 역시 유로 쓰고 있고 창고용지 창, 국어용지 구, 체육용지 채, 유원지를 또 차문자로 쓰겠네요. 원이라고 쓰시면 됩니다. 종교용지는 종이라고 부호 쓰고 있고요. 양어장, 양, 수도용지 수, 공원은 공, 주차장은 이번에도 차문자네요. 차문자는 4개겠네요. 총 28가지 지목 중에서. 그래서 주차장을 차문자로 쓰고 있습니다.
사적지를 사, 묘지를 묘, 잡종지를 잡이라고 씁니다. 요 지목 28가지는요. 뒤에 가서 공시법 역시 하게 될 거니까 여러분이 가볍게 그냥 이런 것들이 있지 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제 학개론에서는 사실 아직까지 언급이 되지 않았던 부분이라서 그냥 가볍게만 한번 훑어봐 주시는 정도였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토지 이용 활동상의 토지 용어를 정리할 텐데요. 지금부터는 굉장히 중요하니까 여러분들과 함께 천천히 나아가되 잘 이해되실 수 있도록 충분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들어보시죠. 자, 여러분 페이지 46페이지부터고요. 여러분 토지 이용을 할 때 토지 용어를 쓰는 경우가 있는데 이 토지 용어에서 첫 번째로 후보지와 이행지라는 말이 등장합니다. 쌤, 그러면 후보지와 이행지는 무엇인데요? 라고 물어보신다면 후보지는 여러분 용도지역, 이 용도지역에 세 가지가 있습니다. 택지, 농지, 임지 요 세 가지가 있는데 이 택지, 농지, 임지지역 상호 간의 다른 지역으로 용도가 변경되고 있는 토지를 말한다는 것이 후보지입니다. 즉 무슨 말이고 하니 택지가 농지가 되거나 농지가 임지가 된다고요.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이 땅을 뭐라 그러냐? 후보지라고 얘기한다고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포인트 두 가지죠. 후보지는 택지지역, 농지지역, 임지지역 세 가지가 있고 이 택지, 임지, 농지지역 세 가지 중에 서로 바뀌고 있는 중인 것을 후보지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용도가 전환, 변경되고 있는 토지다라는 것도 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된 후가 아니고 되고 있는데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후보지는 택지, 농지, 임지 상호 간에 다른 지역으로 전환되고 있는데 있는 땅, 있는 토지를 말한다는 것이 후보지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상호 간에 바뀌니까는 후보지요, 이행지요, 후보지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뭐끼리 바뀌는데요? 택지, 농지, 임지끼리 바뀐다고요. 그게 후보지라고요. 전환된이라고요. 전환되고 있는 중이라고요. 전환되고 있는 중이라고요. 전환되고 있는 토지를 후보지라고 얘기한다고요. 아시겠죠? 여러분, 후보라는 말 자체가 아직까지 되진 않았지만 되기 위해 중간에 있는 말이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후보지 역시 택지, 농지, 임지 상호간에 전환되고 있는 중입니다. 되고 있는 토지입니다. 라는 것이 후보지입니다. 포인트는요. 임지, 농지, 택지 간에 상호간에 서로 자기네들끼리 중에 바뀌고 있다는 것이 후보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이행지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이행지는요. 조금 더 한 걸음 더 들어가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택지지역과 농지지역과 임지지역 크게 세 가지가 있죠. 택지지역, 농지지역, 임지지역 세 가지가 있는데 이 택지지역이 다시 세 가지로 나뉩니다. 뭘로 나뉘냐고요? 주거용, 상업용, 공업용 나뉜다고요. 그러면은 이행지라는 말은 택지와 농지와 임지지역 내에서 그 안에 들어가는 속해 있는 애들끼리 바뀌는 것이 이행지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택지지역, 농지지역, 임지지역 요 세 가지 내에 들어가 있는 것들끼리 바뀌는 것을 이행지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용도지역의 세분된 지역 내라고 얘기하죠. 그럼 이 세분된 지역 내가 뭔데요? 택지지역 안에 주거, 상업, 공업. 농지지역 안에 전지, 답지, 과수원. 그리고 임지지역 내에 신탈림, 용재림. 요걸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세분된 지역 내에서 변경 중에 있는 것을 이행지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분명히 구분하셔야 됩니다. 후보지는 여러분 상호간에 바뀌고 있는 겁니다. 뭐와 상호간에 택지, 농지, 임지 서로 바뀌고 있다고요. 택지가 임지가 되고 임지가 농지가 되고 농지가 택지가 된다고요. 이것을 후보지라고 얘기하는 것이고요. 이행지는요. 택지 안에 있는 주거,
상업, 공업 얘네끼리 바뀌는 것을 이행지라고 얘기합니다. 즉 주거가 상업지역이 되고 상업지역이 공업지역이 되고 공업지역이 주거지역이 되는 것을 이행지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이건 역시 변경 중에 있다는 것이 후보지와의 공통점이 되겠습니다. 공통점은 둘 다 변경 중에 있는, 변경되고 있는 것이고요. 차이점은요. 후보지는 임지, 농지, 택지, 상호간에 바뀌는 것이고 이행지는요. 택지 안에 있는 주거, 상업, 공업끼리 바뀌는 것이고 농지지역 안에 있는 전, 답, 과수원끼리 바뀌는 거고요. 임지지역인 신탈림과 용재림 지역끼리 바뀌는 것을 이행지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여러분 임지지역에서 신탈림과 용재림이란 말을 좀 생소하실 텐데요. 신탈림은 어렵지 않습니다. 내가 땔감으로 쓰기 위한 숲을 신탈림이라고 얘기합니다. 아시겠죠? 땔감. 네. 나중에 막 장작을 펴서 막 군부로 떼거나 이런 것들을 신탈림, 즉 목재를 땔감으로 쓰기 위한 것을 신탈림이라고 얘기하고요. 용재림, 목재를 나무로 쓰기 위해서, 즉 나무로 집을 짓거나 아니면 그런 부분을 쓰기 위해서, 즉 용도로 쓰기 위해서, 재료로 쓰기 위해서 쓰는 것을 용재림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러면 신탈림에서 용재림으로 바뀌는 것도 역시 뭐죠? 이행지라고 얘기한다는 거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후보지와 이행지의 차이는 요거다 라고 분명히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후보지와 이행지였습니다. 자, 그러면요 여러분 여기서 한번 정리해서 보시죠. 아까 제가 후보지와 이행지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후보지는요 무엇과 무엇이 바뀌는 거죠? 택지지역에서 농지지역으로 바뀌는 거, 농지지역이 택지지역으로 바뀌는 거, 이게 후보지가 되겠네요. 그쵸? 그럼 여러분 농지에서 임지로 바뀌어도 후보지예요? 네, 임지에서 농지지역으로 바뀌고 있어도 후보지예요. 그래서 이것은 다 후보지예요. 이해되셨나요? 후보지가 될 거고요. 그러면 여러분 이 택지지역 4개 내에 있는 주거, 상업, 공업 이들끼리 전환되고 있는 것들은 무엇이냐고요? 이들끼리 전환되고 있는 것은 뭐요? 이행지. 전환되었다고, 전환되고 있는 중이라고. 전환되고 있는 중이라고. 아시겠어요, 여러분? 전환이 되어버리면 이미 공업지역으로 바뀌겠죠. 하지만 상업지역에서 공업지역으로 넘어가고 있는 중에 있는 땅을 뭐라 그런다고요? 이행지. 전환되고 있는. 이거는 후보지든 이행지든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택지, 농지, 임지끼리 바뀌는 것이 후보지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주상공, 전, 답, 과수원, 신탈림, 용재림끼리 바뀌는 것은 다 뭐라고요? 이행지라고요. 이 내에서 움직이는 건 다 이행지라고요. 오케이? 이해되셨나요? 그렇게 정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여러분 보세요. 혹시나 전지 지역이 갑자기 주거 지역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럼 이거는 후보지예요, 이행지예요? 이것은 여러분 후보지에 속한다고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전지 지역이 뭐였는데요? 농지 지역에 속했잖아요. 근데 뭘로 바뀌었죠? 택지 지역으로 바뀌었다고요. 그러면은 전지가 주거로 넘어가면 이거는 후보지가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상호간에 전환되고 있는 토지 후보지가 되는 거고요. 이행지는 요 안에서만 움직이는 이행지가 되겠고요. 요 안에서만 움직이는 이행지가 된다는 점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토지활동상의 토지 용어에 대한 정의를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는요 46페이지부터 시작할 거고요. 여러분들과 함께 택지부터 시작하도록 할 텐데요. 잠깐 쉬셨다가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